일상적인 건강 체크의 습관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기적인 건강 수치 체크입니다. 매주 또는 격주로 혈압, 혈당, 체온, 심박수, 체중 등을 간단하게 측정해 보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 혈당 측정기, 체온계가 저렴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기계 사용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수치를 통해 약물 복용이나 생활습관을 조절할 수 있어요. 수치를 수첩에 기록하거나 스마트폰 건강 앱에 입력해두면 이상 변화가 있을 때 바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혈압을 쟀는데 최근 2주간 갑자기 수치가 높게 나온다. 이건 병원에 방문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건강은 수치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또한 6개월에 한 번은 병원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요즘은 1차 병원에서도 기본적인 피검사, 엑스레이, 내과 진료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도 빼놓지 말고 챙기세요. 그리고 건강기록을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 상태를 가족이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용 중인 약 이름, 평소 혈압수치, 진단받은 질환 등은 적어두고 가까운 가족에게 알려두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 내 몸은 매일 신호를 보냅니다. 가볍게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작은 변화도 모두 건강 경고등일 수 있어요.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노년기의 건강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매주 혈압, 혈당 체크,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 건강 앱이나 수첩의 기록, 가족과 건강 정보 공유. 이 4가지만 지켜도 큰 병을 미리 막고 내 몸의 이상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관심과 실천이 당신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좌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소화 능력과 식욕이 떨어지기 쉬워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죠. 적게 먹더라도 제대로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첫째, 노년기 식사는 영양소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이며 노쇠를 막아줍니다. 닭, 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콩류 같은 음식은 자주 섭취해주세요. 둘째, 섬유소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져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채소, 과일, 해조류, 현미, 고구마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이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짠 음식과 당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곡물류, 젓갈, 가공식품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한 당분은 당뇨 위험을 높이죠. 음식에 간은 약하게,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처럼 건강한 대체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식사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맞춰 드시고 혼자 드시더라도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식사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정서적인 만족감도 큽니다. 다섯째, 조리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기 등의 조리법을 활용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담백한 요리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금이나 양념에 의존하기보다 음식의 식감과 향을 즐기는 식습관을 가져보세요. 여섯째, 입맛이 없거나 식욕이 줄었다면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으로 두유, 삶은 달걀, 고구마, 요구르트 등을 활용하면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 보충제도 의사의 상담 후 섭취하면 좋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속시키는 에너지이자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릴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요약하자면 매 끼니 단백질 챙기기, 채소 과일의 조류로 식이섬유 보충, 물 하루 1.5ml 자주 마시기, 싱겁게 담백하게 조리하기, 식사는 정해진 시간 집중해서 하기.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편안해하는 식단을 찾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에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곧 나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오늘 한 끼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노년기의 건강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면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는 것이 핵심이죠.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고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은 생체 리듬을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밤에는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둘째,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밝은 화면을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독서 등을 해보세요.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침실 환경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당한 온도 18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을 닫고 시계를 침대에서 보이지 않게 두는 것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침대는 잠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고 커피나 진한 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권장합니다. 알코올은 잠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 중 자주 깨게 함으로 오히려 질 낮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다섯째,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하세요. 낮잠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20분을 넘기면 오히려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짧고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수면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거나 자주 깨는 경우에는 단순히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뇌와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으면 다음 날의 활력이 떨어지고 심리적 안정감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수면이 좋아지면 기분이 안정되고 면역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요약하자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고 조용한 활동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적당한 온도 유지, 오후 이후 카페인 피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전문가 상담.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지금 당신의 잠자리를 돌아보고 작지만 중요한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은 수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물입니다. 노년기의 삶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건강 요소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정신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짧은 안부라도 좋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의 대화를 일상화해보세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세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모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참여하다 보면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생활은 사회적 관계 유지의 매개체가 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체조 수업에 참여하는 등 소규모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취미는 인생 후반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연결고리입니다. 넷째, 세대 간 소통도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의 영상통화, 자녀와의 대화,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생각보다 더 큰 긍정 효과를 줍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젊은 세대와 연결되면 세상의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너무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고 삶의 동기를 부여받고 정서적 안정과 뇌 건강까지 지키는 전방위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매일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 나누기, 지역 모임 프로그램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취미를 통한 관계 만들기,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디지털 활용 시도하기, 관계의 상처는 흘려보내고 새 인연의 마음 열기.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은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삶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뇌의 건강을 위한 두뇌 자극 활동. 몸만큼 중요한 것이 뇌입니다. 노년기의 뇌 건강은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등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뇌 역시 사용할수록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과 자극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서는 가장 강력한 두뇌 자극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문, 수필, 시집, 자기계발서 등 관심 있는 분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메모, 짧은 편지 작성 등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켜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하지만 뇌의 언어 영역과 운동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퍼즐, 숫자 게임, 스도쿠, 암기놀이 같은 두뇌 활동도 꾸준히 하면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앱이나 책을 활용해 매일 510분씩 즐겨보세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탁월한 뇌 훈련입니다. 간단한 악기 연주, 외국어 단어 외우기, 새로운 레시피 요리 등 처음 해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뇌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돌봄 루틴 만들기.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자기 관리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활력으로 연결됩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도 적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루틴을 정해보세요. 옷을 잘 챙겨 입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줍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둘째, 위생관리는 건강뿐 아니라 자존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톱 깎기, 양치하기, 깨끗한 수건과 침구 사용, 주기적인 샤워 등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리해줍니다.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집 안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식탁을 닦고 방을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살림이라는 행위가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넷째,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명상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 줍니다. 다섯째, 병원 진료나 필요한 약 복용도 적극적인 자기 관리의 일환입니다. 아픈 것을 참거나 방치하지 말고 나를 챙기는 일에 먼저 시간을 내세요. 자기 돌봄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건강한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침에 옷 잘 챙겨 입기, 손톱 위생, 세수 등 정기적 청결 유지, 집 청소, 친구 정돈, 나를 위한 10분의 휴식 시간 만들기, 건강 관련 스케줄 주도적으로 챙기기. 스스로를 돌보는 힘은 타인의 도움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재정 관리 점검하기. 노년기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는 돈 걱정입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일정하거나 오히려 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정 상태가 안정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도 유지되기 쉽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의 방식입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소비라도 메모하거나 가계부 앱에 정리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소비 패턴을 정리해보세요. 월세, 공과금, 통신비, 식비, 약값 등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여유 자금은 얼마나 남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계획이 섭니다.
셋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령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휴대폰 해킹 등 위험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녀와의 금전 관계도 명확히 하세요. 미안해서 챙겨줘야 해서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금전이 나중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약속과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소비를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좋은 옷을 사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삶의 활력입니다.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세요. 요약하자면 수입 지출 기록하기, 고정비와 여유 자금 정리하기, 금융사기 예방 정보 꾸준히 접하기, 가족과 금전 원칙 명확히 정하기, 나를 위한 소비에도 계획 세우기. 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더 여유롭고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간단한 악기를 다뤄보는 것도 청각 자극과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노래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과거 기억을 되살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매일 10분 책 읽기 또는 글쓰기, 퍼즐 수도쿠 등 뇌 자극 놀이하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음악 감상과 노래 따라 부르기, 즐겁게 꾸준히 뇌와 놀아주기. 뇌는 놀고 느끼고 자극받을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하루 10분의 뇌 활동이 평생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늙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당신의 뇌를 믿으세요. 삶의 의미와 목표 설정. 노년의 삶에도 여전히 목표는 필요합니다. 목표는 단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삶의 동력입니다. 젊은 시절엔 생계와 가족을 위한 목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을 찾는 시기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라고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화초에 물을 주는 일도, 오늘 먹을 반찬을 고민하는 일도, 손주에게 전화하는 것도 다 하루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처럼 타인과 연결되는 일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각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셋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도 훌륭한 목표가 됩니다. 일기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술적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그 자체입니다. 넷째, 매일 하나씩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낯선 길로 산책하기,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시도해보기, 익숙하지 않은 책을 읽어보는 것처럼 소소한 변화도 삶에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은 뇌와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무엇을 할까? 질문하기. 봉사, 텃밭, 가족 돌봄으로 의미 만들기. 나를 표현하는 활동 시도하기, 글, 그림 등. 새로운 경험, 소소한 도전 매일 하나씩 실천하기. 오늘의 목적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작더라도 마음이 담긴 목표 하나를 세우는 순간 당신의 하루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도 목표가 필요합니다.